501이요. 채권법이요. 채권법 중에서 약관법이에요. 약관법이요. 자, 문제요. 1번부터요. 문제 1번.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이죠. 약관이죠. 1번요. 고객이 줄고요. 부당하게요. 이런 앞으로 이제 약관에 있어요. 부당하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줄 것이고 그것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알았죠? 부당하게. 또 써요. 그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요.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조건 무효가 돼요. 2번요. 약관의 구속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20세, 26세 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었단 말이죠. 26세 한정이요. 그러면 26세 미만의 경우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제 보험회사에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죠.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틀렸어요.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뭐다? 약관의 구성력을 갖는 근거는 뭐 때문이다? 그것은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한다. 계약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나왔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럼 그것은 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1번에 부당하게, 2번에 상당한 이유 없이 그럼 무조건 그건 불공정으로 무효예요. 4번은요. 설명 의무가 있는 약관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것은 누가 입증한다?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요. 5번은요.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든 골프클럽 운영회원 해칭 중 줄고요.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당사자의 권리하고 의무에 관계된 규정. 그것은 뭐다?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다른 말이 중요한 게 골프클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그것은 약관의 성질을 만다, 갖는다. 이런 말이죠. 자, 502번요. 502번에요. 그럼 2번 보세요.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계약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랬으면 1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요물, 유상, 요물이다. OX, X죠. 그래서 유상, 불요식이죠. 낙성이죠. 낙성. 요물하고 반대가 낙성이죠.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요. 중개 계약이죠. 그럼 중개 계약은 민법상의 전형적인 거는 뭐냐면 민법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죠. 중개 계약이란 말은 민법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비전형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 또는요 써요 무명. 무명이라고 해서 이름이 없는 계약이에요. 무명. 우리 민법에는 중개 계약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명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은요 교환이죠. 교환은 유상이죠. 유상.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이에요. 유상이면서 일시적 계약이다. 그러면 계속적 계약 들고 봐요. 계속적은 뭐냐면 임대차, 점 찍고 소비대차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고용계약 이런 것들이 계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증여는 편물은 맞죠? 그런데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상계약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뭐죠? 사용대차하고 증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임대차 계약은 뭐죠? 임대차. 임대차는 쌍무유상계약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왜냐하면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3번은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은요. 갑은 자신이 소장하는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다. 갑이 을에게요. 그런데 누가 승낙을 했어? 병. 이것은 뭐냐? 주관적 불일치라고 그래. 주관적 불일치.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요. 승낙은 병이 했다 이 말이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니은은요.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 둘 다 청약이죠. 청약의 줄고요. 내용이 일치.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다 도달했죠. 왜냐하면 청약은 도달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를 한다? 그것을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알겠죠? 교차 청약은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니는 맞죠? 모두 도달했으니까 성립하죠. 이것은요.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죠. 을이 승낙했죠. 을이 승낙 줄 보세요. 우리는 낙성계약이죠. 승낙을 했으니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하죠. 승낙한 후에 사망했죠. 사망하든 말든 사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돼요. 상속인이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요. 리을은요.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죠. 을이 청약을 수령한 을이요. 줄고요. 10,000원만 깎아주면
이것은 뭐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죠. 자, 4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4번에요.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죠.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뭐한 것으로 본다?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그걸 뭐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했다.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하죠?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죠. 3번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그 다음 줄고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죠.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은 계약의 성립 인정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줄고요, 가운데 목적물과 대금을 줄고요. 목적물과 대금을 뭐랬나? 목적의 확정성이죠. 밑에다 줄고 가지고 목적의 확정성, 목적 어디까지 확정된다 줄고시고 이행기까지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아도 이행을 할 때까지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나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4번 틀렸죠? 자, 5번은요,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청약이 모두 다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죠.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이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죠.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럼 언제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늦게. 자, 5번이죠. 5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죠. 이 목적물과 대금을 뭐란다? 목적의 확정성이라고 얘기했죠. 이 목적의 확정성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말이죠. 그래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알겠죠? 2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우리 뭐란다?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은요, 격제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만다? 발생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청약은 좋을 것이고 언제나 도달주예요. 그러니까 발송할 때가 아니고 언제?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4번은요,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달한 경우 이렇게 됐죠.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달했죠.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말할 수 있다. 승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달 줄고요. 지난 후 승낙이 도착, 그것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요,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 새로운 청약. 알죠?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 승낙할 수 있다. 보증금이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성립 요건 줄고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차임을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 그러니까요,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성립 요건이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격제간이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자, 6번 한번 볼래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청약은 줄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렇게.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줄고시고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맨 끝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번요. 3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죠. 모두 지급, 매매 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과세 수취권인데요. 여기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여기 5월 1일 인도예요. 5월 1일 인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매수인 이래요. 인도. 그런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인도가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4월 1일 날요. 잔금을 지급했다면 잔금이요.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을 지급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인도받기 전에 미리서 잔금을 지급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 전까지는 누구? 매도인, 과실이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잔금 지급을 이후는 누구다? 매수인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줄고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죠? 과실의 수취권을 누구한테 간다? 그 후는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매수인. 3번 틀렸죠? 4번은요.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였지만 이렇게 됐죠? 승낙 기간에 생각을 받고 승낙을 했다 이 말이죠. 봐봐.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거절 줄고 이퀄 새로운 청약이에요.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런데 승낙 기간에 생각을 받고 다시 승낙했죠? 생각을 받고 다시 승낙. 알죠? 이것은 뭐한다? 이것도 또 새로운 청약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절 의사가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그러냐, 이거 뭐냐? 일단 새롭게 해도 이미 거절 의사가 도달했다면 이걸 계약이 성립이 아니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그럼 계약에 관한 비용은 어떻게 하죠? 쌍방이 균분하죠. 쌍방이 절반하죠. 쌍방이 균분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7번 한번 보셔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청약은 우리 청약은 누구한테 한다? 불특정 다수인 줄고요. 거기다 써 TV 홈쇼핑 이렇게요. 여러분 TV 홈쇼핑 보면 누가 그 홈쇼핑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약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1번 틀렸죠? 2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되죠.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줄고 특정인이요. 청약자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줄 써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해. 승낙은 누구한테 맞는데?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하는데 차이가 있죠? 자, 3번.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그 법정 대리인이 청약 도달 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서 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봐봐.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줄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이퀄 수령 무능력자 이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법정 대리인이 줄고 알았다. 도달 사실 알았다. 그럼 언제부터? 안 때부터 도달된 것으로 보죠. 안 때부터 청약이 도달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있다. 3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야. 있다. 4번은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했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낮추어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 가한 승낙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은 계약이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갑이 대금을 마지 않고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이건 뭐다? 여기까지.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 거기까지. 이것을 뭐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해. 청약의 유인. 청약을 아까 우리 뭐라 했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청약의 유인이에요. 을이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 거기까지.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 이것을 뭐란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청약. 알겠죠? 그러면 갑을 간의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가 있어야 돼? 을의
을이 갑의 개요. 그랬으면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갑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자, 8번 틀린 것은요.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 합의란 말은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치가 있어야 되죠. 2번 당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되죠.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도달. 도달 이걸 말한다.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교차 청약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양 청약이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되죠. 3번은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뭘 붙여서 조건을 붙여 승낙 줄구시고 조건을 붙여 승낙,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럼 4번은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승낙을 본다 그랬죠.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답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을 구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속한다 그러면 구속한다는 말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줄과 사실이 있는 때지 뭐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고 언제다?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있는 때 이렇게 있는 때 이래야죠. 안 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요 9번 한번 봐봐요. 9번 청약과 승낙이죠.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만 뭐는 효력이 없어? 승낙은 효력이 없다.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한테 한다 이 말이죠. 3번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에 틀렸죠. 그러면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죠. 격지자 승낙 동그라미 승낙은요. 승낙은 격지자하고요 대화자가 달라요. 격지자는 무슨 주의다? 그것은 발송주의, 발송이죠. 그런데 대화자는요, 도달이에요, 도달. 알죠? 승낙은 격지자와 대화자가 달라, 승낙은. 그래서 우리가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무조건 도달이에요. 그런데 승낙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무조건 뭐다?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고 격지자는 뭐 발송, 대화자는 뭐 도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만한 때 받지 못하면 효력을 만다, 잃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 3에서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에 대해서 연착된 승낙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자 10번은요. 옳은 것은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 임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청약 동그라미 우리가 청약은 격지자든 대화자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예요. 그럼 청약을 했다는 말은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청약을 했다는 건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처리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뭐라 한다?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자유로 처리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요.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돼야 된다. 그게 틀렸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란 말은 맞아. 그런데요. 특정된다 틀렸죠. 특정 또는 뭐다? 불특정 다수인. TV 홈쇼핑이죠. 불특정 다수인. 3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망하면 사망 후에 도달하면 그때는 뭐다? 청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표의자의 누가?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면 안 되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다?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송할 때 이 말이죠.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청약은 뭐한다?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그럼 우리는 참 특이하게요. 531조에서는 승낙은 발송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528조가 529조에서는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발송을 했는데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11번은요.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서 계약이 성립하고요.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요. 3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면서 계약 불성립이죠. 계약 불성립 옆줄 긋고 착오의 문제 X. 계약이 불성립하면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잖아.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래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일단 계약은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 된다. 성립 이렇게. 자, 여기 4번은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죠? 5번 격정안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만 때 도달한 때. 그래서 격정안에서 청약은 도달, 승낙은 무슨지? 발신주의 이렇게 발신. 여기까지가 이제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보면은 계약 체결상 관칙임이죠? 여러분 계약 체결상 관칙은 항상 일방은 악이다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이고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계약 체결상 관칙은 규정하고 있다. 맞죠?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 이익 배상은 줄거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말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자, 3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죠? 봐봐요. 일단 일방은 뭐가 있어야 돼? 악이나 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 일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있어. 선의 플러스 무과실. 자,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그럼 미달? 그럼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매매에서. 이때 미달은 무조건 미달 그러면 안 되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임야 사용권이 줄고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그럼 무슨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자, 13번 한번 봐보세요. 13번 보면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줄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2번 어느 아파트의 분양광고 줄고 분양광고 이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원칙적으로 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 동일한 내용이죠. 상호교차죠. 그러면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뭐를 해야 돼?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4번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승낙 조건을 붙여 승낙 이걸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5번은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승낙한 것을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죠? 여러분, 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1번. 당사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의 부당 파기죠. 계약 신뢰가 형성된 상태 부당 파기는 그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지 성립한다가 아니잖아요. 성립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이유 없이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2번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은요.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을 뭐라 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손해배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3번은요.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경쟁 입찰 줄것이고 경쟁 입찰 동그라미 경쟁 입찰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신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문제는 4번이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줄고요.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이행에 착수하고 그 다음에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계약 교섭이 진행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이행 비용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죠. 인격적 법익이 침해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정신적 고통 줄 것이고 이것을 말한다 위자료라고 하죠.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부당 파기다. 부당 파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온 것 전부 다 나온 것이죠. 자, 15번 한번 봐봐요. 계약하는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 맞죠? 사용대차는 뭐죠? 사용대차는 무상편무. 무상편무계약이다. 편무. 쌍무 틀렸죠? 무상편무 이렇게. 3번은요.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에 관한 약정 줄고요. 금전의 보충 지급에 관한 약정 이것을 말한다 보충금이라고 해요. 보충금. 그 보충금은 매매의 규정을 말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매매 규정을 준용하죠. 유상이니까. 4번은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상계약에 하나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 안에서 뭐죠? 쌍무계약 안에서 위험 부담과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5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다 그랬죠? 줄고요. 소유권 등 처분 권한 줄고 거기다 말을 쓰냐?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가능 이렇게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 체결해. 그러니까요. 반드시 임대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16번은요. 다음 중 계약 책상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뭐라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이것을 뭐한다?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문제 봐봐. 16번의 문제가 뭐죠? 계약 책상 관리 책임 거기 줄거 봐. 제목 문제. 계약 책상 관리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가 있다? 이미 멸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2번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동그라미 이미 전부가 수용 동그라미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이고 맨 끝에 써 이것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번은요. 가공 매매계약 체계로 이것을 뭐한다? 후발적이죠. 후발적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제3자의 방화 줄 것이고 그것을 뭐한다? 쌍방 귀책 사유 X죠.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뭐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얘기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그럼 4번 유명 하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그랬죠? 원시적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임대인의 과실이죠. 임대인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채무자예요. 과실은 기책사유죠.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 있죠. 이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유효예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했으나 후에 저당권이 시행줄고 저당권이 시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서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57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책임 이렇게 담보책임 이런 담보책임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1번하고 2번에서 보면은 2번 봐봐 3번부터 5번까지는 원칙은 유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자, 17번 한번 봐봐요. 다음 중 요물 계약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물은 현대 계보. 그래서 3번 4번 계약금 계약이다 이 말이죠. 자, 18번요. 계약의 유행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요 18, 19, 20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말했죠. 유상계약이냐, 쌍무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편무계약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이다? 낙성, 불요식이다. 자, 그러면 교환은 낙성이고 쌍무다. 교환은 맞죠? 매매는요 유상이며 요물이다. 틀렸죠? 유상은 유상인데 요물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낙성이다. 낙성. 증여는요 무상요식이 아니죠.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이죠. 불요식이다. 불요식. 사용대차도 똑같죠? 낙성, 그 다음에 편무, 그 다음에 무상, 불요식이다. 불요식. 그러니까 낙성은 맞는데 쌍무가 틀렸죠? 편무다. 이렇게.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매매하고 똑같죠? 유상, 쌍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0번을 먼저 봐. 20번. 계약의 유형을 설명 틀린 것은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계약.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은 언제나 유상 계약. 언제나. 교환 계약은요 요물이다. 틀렸죠? 교환은 낙성 불요식이다. 매매 계약은요 유상 쌍무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이다 이 말이죠. 왼쪽에 19번을 봐보세요.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 그랬죠? 차임 가맥 청구권이죠. 이 차임 가맥 청구권은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 사정 변경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죠.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물건 3번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는 이런 매도는 잘못치면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요건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이죠. 이행불능은 뭐라고 그래? 채무불행이라고 그래. 그럼 채무불행은 뭐가 채무불행이죠? 첫 번째 누가? 채무자. 두 번째 귀책사유.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죠? 채무자가 귀책사유. 알겠죠? 그래 귀책사유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귀책사유니까 계약의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과실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과실이. 그래서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우리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공부했죠. 물권적 청구권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 고의 과실을 유효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죠. 지상물 매수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실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21번 한번 볼래요? 유치권과 동시함별권인데요. 이것만 보고 유치권과 동시함별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보면 기억 유치권과 동시함별권은 점유를 성립하고 틀렸죠.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이래. 점유. 그런데 항변권 동물의 항변권은요 써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 항변권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 이렇게요. 리을은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죠.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옆줄 긋고 써요. 권리금 X, 보증금 X, 매매대금 X. 권리금이나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유치권과 동시함별권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병존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동시함별권은 채권이죠. 두 가지를 서로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니을은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 다음에 동시함별권은요 채권으로서 이행 거절 권능이다 이 말이죠. 채권으로서 이행 거절 권능이다 이런 말이죠. 채권으로서. 알겠죠? 22번 볼까요? 동시함별권이죠. 1번 쌍방의 채무가 줄과 별개의 계약 줄 것이고 별개의 계약 이퀄서 거기다가 항변권 X예요. 별개의 계약 항변권이 없는데 바로 옆에 특약에 의해 특약에 의해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어. 특약에 의해서.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요. 2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여러 일방의 채권이 양도 줄고요. 채권이 양도 그러면 맨 끝에 항변권은 동시행관계는 존속해요. 옆줄 긋고 경계 X요. 경계는 안 돼요. 채권 양도 상속은 돼요. 3번은요.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관념과 신의 측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줄고 대가성이 없으면 유상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무상이라고 하죠. 유상이 있을 것을 요한다. 이렇게 대가적 강자가 있을 것을 요한다. 여러분들 가압류죠. 가압류는 간단하죠. 가압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동시행이죠. 매매계약에서. 그러면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가압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알겠죠? 동시이행이다. 5번 경매가 무효 딱 거기만요. 경매가 무효 그러면 뭐라고 암기하라고 했어? 경매가 무효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락받은 경락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알겠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번 틀렸죠? 자, 23번만 한번 봐봐. 2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모두 고르면 이랬죠? 담보 목적이 담보 목적이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 담보죠? 소유권 이전 느끼면 양도 담보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이죠? 이런 것들 담보 목적 그러면 채무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하고 피담보 채무 변제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이런 봐봐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목조물의 인도와 동시행이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된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고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거 계약의 해제죠. 해제. 이런 무효 취소 해제 기억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는요 전세 계약의 종료 시 전세금 반환하고 목조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 것도 다 동시이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24번은요. 매매 쌍무 계약이 무효거든. 무효. 이런 무효 취소 해제. 무조건 있지 않아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 반환은 동시이행이다. 2번요.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이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줄고요.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이것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3번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종이 없는 한 이행기는 뭐죠? 이행기는 동시이행이죠.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이니까 이행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러면 동시이행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 지체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연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기 그러면은 뭐다? 동시이행.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상대방이 개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하죠.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제공했단 말은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 이 말이죠. 등기 서류를 제공한 경우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항변권은 언제 하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했다잖아요.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줄고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써 그대가 신용불안 그 다음에 재산 상태의 악화 이 말이죠. 신용불안 재산 상태의 악화 그러면 채무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줄구시고 항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죠. 이행불능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그러면 항변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항변권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25번 한번 봐봐요.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그랬죠. 동시행 항변권은 이제 다 쌍무죠. 쌍무. 그러니까 뭘 찾으면 돼요? 편무 계약을 찾으면 되죠. 무상 소비대차
무상 소비대차 이렇게. 알겠죠? 3번이 정답이죠? 26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관계. 2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거의만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죠. 그러면 서로가 지분을 이전해야 돼. 그러니까 상호간에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명령을 많이 나오면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동시 이행이 아니다. 3번 틀렸죠? 4번 채권이 양도 또 나왔죠? 채권 양 세 번째 나왔죠 지금. 채권이 양도 이걸 우리는 뭐란다? 동일성을 유지되죠? 항변권은 그대로 되죠. 뭐가 안 된다 했죠? 경계는 안 되지만 채권이 양도되면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채권이 양도 동시 이행 이렇게. 5번은요. 일방 당사자가 선 이행 의무를 부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나오죠.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줄고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것을 우리보다 불안의 항변권이죠. 신용불안, 재산 상태가 악화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여전히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7번은요. 갑을은 제3자가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의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렇게 됐죠? 가압류 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얼마 하면 된다? 거절하면 되죠. 1번은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가 매매 대금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2번 갑은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자동 이런 봐봐. 자상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자동 채권으로 줄고 자동 그러면 그때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자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3번은요. 갑과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이 됐다 이 말이죠. 갑과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요. 그럼 을은요.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좀 이따 보고 4번 봐봐.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 그러면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은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지 이것을?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그 지급길이 뭐냐? 잔대금 지급길이 이 말이죠. 5번은요.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했다. 뭐라고? 선이행 의무 줄고 선이행을 뭐냐? 중도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의 이행기가 돌아 이행기 잔대금 지급이요. 그럼 이행기가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되면 그때부터 동시행. 알겠죠? 그때부터 동시행. 그래서 지금 여러분 3번은 뭐냐면 여러분요. 약간요. 3번은 뭐냐면 이게 좀 갑은 3번이요. 갑과 을에 대한 대금 채권 그게 아니고 지금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아니라 갑소의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죠. 봐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이건 이 사람 매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뭘 청구하죠? 대금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랬냐? 여기서 보면 소유를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그러면 을은요. 그런데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죠. 여기에 가압류가 이미 있는 여기 2월 1일 이것을요 3월 1일 을이요 매수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때요? 갑은요 을한테 대금을 받겠죠. 을은 갑한테 등기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이 갑의 집에는 이미 가압류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갑과 을에 대한 그러면 안 되고 갑은 갑의 을에 대한 그래야죠. 갑의 을에 대한 이렇게 갑의 을에 대한 일이 하지 갑과 을인 그게 안 되죠. 말이 틀렸죠? 갑과 을에 대한 그러면 안 되고 갑의 을에 대한 그래야지. 이해됐나요 지금?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이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아마 여기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알겠죠?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병이 을에 대한 대금 1억 원을 이 사람이 이제 가져왔다 이 말이죠. 전부 명의랑 쓴 대금 채권자가 이제는 매매 대금, 이 대금에 대한 채권자가 갑에서 병으로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 을은 잔금 대금을 언제 주죠? 갑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등기를 받아야 대금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채권자가 대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채권이죠. 이 대금에 대한 권리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갑은 병한테, 을한테요, 언제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자기가 뭘 해주고? 등기를 해주면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병한테 갔단 말이죠. 그럼 병은 을한테 언제 대금을 받을 수 있어? 등기를 해줘야죠. 누가? 갑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부 명령에서 담요 채권자 병에게 이전됐다고 말은 병이 이제 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매매 대금이요. 을은 병의 매 대금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냐면 이 대금은 원래는 누가 행사해야 돼? 갑이 행사해야 되는데 전부 명령 그러면 소유자가 대금에 대한 권리자가 바뀌어.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병이 대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돈을 언제 받아? 등기를 해줘야 받는 거죠. 을은 언제 대금을 지급해? 등기를 받아야 먼저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어때요?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뭘 한다? 대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을은 병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28번이 이제 동시행 마지막이죠. 거기까지 한번 봐. 1번 동시행 항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왜? 무슨 법이니까? 채권법. 2번 동시행 항변권에 원용이 없으면 원용이 없다. 법원은 심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줄고 일방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것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4번은요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 이러면 수령지체 그러면 항상 무슨 말이다? 이행 제공이 계속이냐 아니냐. 그만 뭐라고 그랬죠?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그러면 계속 제공이 아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 4번이 틀렸죠. 알겠죠? 그래서 수령지체 말이 딱 나오면 항변권에서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죠. 5번은요. 구분소득 공유 또 나왔어. 2번이나 나왔어 우리 시험에. 구분소득 공유 지분 이전과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구분소득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 말 동시 이행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29번부터가 이제 위험 부담인데요. 위험 부담하고 제3자령 계약하고 해제권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혹시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계속 이거 밀리니까 계속